역사적으로 보면 뭐 장대금리 차가 결국은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항상 침체가 왔다라는 또 다른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침체 얘기를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모든 규칙성 자체가 잘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 선행 지수도 보면은 지금 벌써 떨어진 지가 제 기억, 뭐 저 정확히 체크는 안 하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성장은 뭐 2%, 3%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어떤 규칙성과 팬데믹 이후의 규칙성은 약간 여러 면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산업의 중심 자체가 과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갔지만 지금의 산업의 중심 자체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규칙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어긋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용지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둔화 신호는 쌓여간다. 이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지 위원님 생각 궁금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고용 지표가 글쎄요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위원님 상당히 시장을 좀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매하다라는 표현들이 좀 그렇죠. 많아서요. 네. 애매한데 또 돌이켜 보면 네. 사실은 이 정도 수치면 만약 장이 좋았을 때는 아마 골디락스라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센티멘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는 건 뭐 저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다만 그게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경기 침체를 과연 불러올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일자리 수 뭐 이러한 어떤 급감세를 가지고 이제 뭐 고용시장이 많이 둔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고용 지표들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해고 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고용시장이 물론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침체를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시장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빠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이 25bp에 만족을 못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저희가 25bp 금리 인하를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번 고용 지표를 봐서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25bp가 맞을 것 같은데 시장은 25bp가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그 속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평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뭐 약간의 무언의 시처럼 주식시장이 뭐 투매 비슷하게 사실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뭐 9월 달, 뭐 11월 달, 12월 달 25bp씩 뭐 한 75bp 올해 연내 인하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떤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25bp 인하에서는 이 어떤 시장의 센티멘트,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오히려 50bp 가능성이 사실은 더 B급 가능성이 이번 8월 고용 지표를 통해서 더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평가를 저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연내 보게 되면 뭐 100bp 넘은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은 열린 게 아닌가. 물론 이제 11월은 대선이 있어서 조금 이제 미지수이긴 하지만 뭐 잘하면 9월 또는 12월 정도의 B급 가능성을 사실은 저희가 조금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장이 그동안 금리 인하가 너무 뭐 그동안 사실은 빨리 많이 올린 상황에서 여하튼 제약적인 어떤 수준이라는 부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리 인하의 성격을 두고 뭐 뭐냐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고 경기도 이제 둔화가 되고 있어서 양쪽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심리,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컷과 소위 말하는 보험성 금리나 이 양자 쪽을 다 시장은 원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B것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연준에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50bp를 한다고 하면 네. 또 그건 나름대로 얼마나 지금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길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25bp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뭐 이미 시장은 그걸 다 반영을 해서 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좀 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50bp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뭐 견해가 다를 수도 네.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그것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9월 연준에서 25p 인하를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서 뭐 지표만 보게 되면 저희가 뭐 침체를 지금 우려할 뭐 앨런 재무장관도 뭐 경기 연착륙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지표만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더 빠른 속도의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충분히 경기 자체를 좀 방어해주기. 해주고 해달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를 연준한테 계속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뭐 우리가 논란이 있지만 뭐 미국의 중립금리가 얼마냐 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한 4%대까지 뭐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연준도 큰 부담은 사실은 없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니까 한 125bp 정도 내리는 거는 150bp죠. 150bp 정도 내리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떤 지금 뭐 물가가 지금 잡힌다는 근거 하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속도 자체를 조금 더 빨리 해달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목소리가 아닌가 좀 급여일 장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옐런 장관도 현재 고용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상태고 역사적으로 네. 봐도 뭐 4.2%라는 실업률은 진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발언을 직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식 시장에 뭐 그렇게 떠받쳐주는 역할은 못했는데 네. 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들까지도 보면서 걱정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단기 금리 역전 대소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예, 뭐 다들 이제 장단기 근데 제가 이 말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침체 얘기를 시작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거의 한 2년 반 이상 된 상황들이어서 또 이제 와서는 장단기 금리가 이제 정상화되면은 침체 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라는 부분 물론 이제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자체는 연준이 이제 뭐 물가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라는 부분을 시장이 이제 프라이싱을 하면서 사실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정상화되는 어떤 그런 사이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은 이제 단기 금리의 하락 쪽에도 무게를 그러니까 왜 단기 금리가 하락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물가도 있지만 경기 쪽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를 사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단기 금리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경기 침체 쪽으로 가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장단기 금리 차가 결국은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항상 침체가 왔다라는 또 다른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침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팬데믹 이후에 모든 규칙성 자체가 잘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 선행 지수도 보면은 지금 벌써 떨어진 지가 제 기억, 뭐 저 정확히 체크는 안 하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성장은 뭐 2%, 3%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어떤 규칙성과 팬데믹 이후의 규칙성은 약간 여러 면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산업의 중심 자체가 과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갔지만 지금의 산업의 중심 자체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규칙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어긋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고용시장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사실은 주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소비 경기가 왜 좋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경기 그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그 늘어난 자산 효과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로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주택 시장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 주시장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가계 자산 자체가 급격히 위축이 되는데 최근의 모습들 자체는 2002년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가계 자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엔 다시 늘어나는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가계 어떤 소비의 방어막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하신 그 장단기 금리의 그 정상화 자체, 과거의 어떤 규칙성으로 보게 되면 이걸 뭐 침체라고 얘기를 해야 됐죠. 근데
저는 그 규칙성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저는 더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내신 보고서 제목 중에 하나가 경기 걱정의 벽을 또 오르는 중이라는 제목의 네,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좀 여쭤보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잠시 해소됐다는 측면. 근데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는 팬데믹 이후에는 꼭 규칙에 안 맞는 것들이 있다. 이 부분도 소비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제조업 쪽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8월에 똑같은 루트를 겪었던 충격이 9월에도 다시금 기억이 살아난다. 뭐 이런 평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 부진 자체는 저희가 조금 이제 슬슬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만의 제조업의 부진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 자체가 동반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가도 뭐 60불대로 사실은 떨어진 어떤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경기에 물론 제가 서비스 경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서비스 경기가 뭐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서비스 경기마저도 이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경기 자체가 버티기 힘이 없는데 결국 이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과제일 텐데 그럼 왜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못 살아났냐라는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한 부분들이 하나 있다라고 좀 보지만 저는 뭐 가끔가다 와서 말씀드리면 중국 영향이 사실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모로 지금 제조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 자체가 중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또 다른 이제 과잉에 대한 리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수출하고 있는 것인가, 소위 이제 디프레를 이제 수출하고 있다라는 평가에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쪽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중국의 전기차 산업 자체가 워낙 비약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는 뭐 전기차 캐즘 뭐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수요가 뭐 둔화된다라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판매가 가솔린 차를 이제 넘어선 상황들이고 생산도 마찬가지인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알게 모르게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것들 자체가 여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과잉을 사실은 유발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과잉 자체가 지금 전 세계로 다시 또 이 확산되는 그림 자체가 썩 그렇게 달갑지는 그러니까 수요가 좋으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뭐 자국의 어떤 산업의 육성 뭐 이러한 차원 또 어떤 그 주도권을 계속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태양광 뭐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뭐 기하급수로 누리는 부분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담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제조업 경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시차를 좀 주고 이제 작용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중국 경기가 뭔가 다른 쪽에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제일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을 우리가 좀 중국에 따라서 뭐 주변국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사실은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큰 타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축 산업 자체가 이제 큰 영향을 받으니까 제조업 경기가 잘 살아나지가 못하는 그러한 좀 악순환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이 우리가 뭐 크게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나름 뭐 미국과의 어떤 그러한 경쟁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뭔가 꿈틀거리고 있고요. 그거 꿈틀거림 자체가 주로 이제 과거에는 어떤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러한 투자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글쎄요 뭐 이게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세계 경기 자체가 이렇게 조금 뭔가 수요 자체가 조금 정체되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어떤 지금 약간의 좀 뭐랄까요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제조업 경기 자체는 상당히 부진하지만 인도라든지 이러한 쪽은 제조업 경기가 워낙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 증시는 뭐 최근에 8월 달에 조정을 받았지만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상승 랠리를 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런 산업 공급망 재편의 어떤 하나의 어떤 단적인 현상이고 또 인도가 그런 것들의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재편 과정에서 아직 기존 질소 자체가 이제 약간 와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질소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제조업 경기 자체는 상당히 조금 부담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우려 사항이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여건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을 때는 네.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좀 어려운 곳곳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AI. 라는 네. 새로운 산업, 정말 불꽃같이 올랐던 그런 산업 섹터고 뭐 빛나는 그런 네. 어떤 종목과 기업들이 많았던 섹터인데 이게 이제 고점이다. 더 이상은 못 간다. 너무 투자가 과잉이다. 투자에 비해서 버는 게 없다. 뭐 이런 우려들이 점점 증폭된다는 네.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제가 IT 버블 붕괴와 비슷한 부분들이 될 텐데, 근데 아직 글쎄 뭐 제 판단이지만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아직은 저는 이게 뭐 초기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뭐 말씀드린 네. 대로 뭐 캐즘이라든 이러한 어떤 일시적인 우리가 뭔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조금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성장통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팬데믹 이후에 모든 산업이라든지 경제 패러다임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 지금 계속해서 산업들은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거냐? 뭐 이게 조금 우리가 뭔가 페이크 비슷하게 조금 뭔가 좀 오도돼서 가는 흐름이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기업들 자체도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기업들의 생존력을 결국 가늠하는 어떤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왜 좀 단적인 말씀드려서 왜 우리나라 증시시장이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러한 AI라든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뭔가 투자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의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뭐 2000년대 IT 버블처럼 뭔가 허상을 갖고 우리가 좀 쫓아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관련해서 차트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화면에 있는 게 그 미국의 그 수출입 중에서 그 첨단 제품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특히 이제 이쪽에 그 첨단 제품의 수입 증가율을 보게 되면 상당히 왕성하게 여전히 그 수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6월 달까지 그랬는데 제가 7월 달까지를 또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여기서 더 좋아졌더라고요. 증가율 자체가. 물론 이게 증가율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가서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뭐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수입 중에서 여전히 지금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는 첨단 제품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투자라든지 수요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뭐 이게 허상이다라는 부분이 떠나서 실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사이클 자체가 다시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여전히 잠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초기 국면,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일시적인 성장통, 과거의 뭐 버블 논란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증시 얘기 좀 볼까요? 왜냐하면 앞서서 중국 얘기도 해주셨고 인도 얘기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은 이걸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상당히 최근에 어렵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요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주가 수준이 안 좋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와서 좀 국내 증시가 뭔가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도 더 이제 또 디커플링이 돼서 소위 이제 이중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차트를 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코스피하고 나스닥 뭐 최근에 조금 더 조정을 받겠지만 여하튼 디커플링이 올해 들어서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또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안에서 우리 시장 예, 안에서도 사실은 또, 예. 네. 그럼 이 원인이 뭘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영향이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중국 영향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미국 예. 수출이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중국의 비중이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화면에 네. 화면에 그 중국하고 제가 나가고 있는데, 네. 미국 수입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쪽의 수출액 자체는 그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중국 쪽의 수출액 자체는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산업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자본재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이익 매출 증가율이 안 난다라는 부분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좀 중국의 어떤 틀에 사실은 좀 갇혀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이제 저는 하나의 어떤 디커플링의 요인으로 좀 보고 있고 더구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왜 더 이제 이 현상이 이제 심화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예상보다 중국 경기의 흐름 자체가 기대보다 더 약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 또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자체를 뭐 각종 IB들 연초에 올렸다가 다시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다시 하향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뭐 중국,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인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면 자금이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 사실은 투자하기보다는 사실 인도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맞는 그림이라는 부분에서 외국인의 어떤 이렇게 매매 흐름 자체에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흥국에서 선택을 메리트 있게 해보자면 굳이 뭐 중국이나 뭐 이러한 쪽 뭐 계속 안 좋고 뭐 일부 지금 IB들 자체는 중국의 투자 비중 자체를 아예 뭐 코멘트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완전히 중국 시장 자체를 버리는 시장의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자금들 자체가 굳이 중국이나 이러한 쪽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인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그럼 좀 우리는 봐요. 같이 중국이랑 엮이는 예, 거예요? 엮이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뭐 반도체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래도 중국과 많은 어떤 경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엮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중에서 내수 경기 자체가 가장 안 좋은 데가 사실 우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으냐, 뭐 2차 전지 업종 뭐 이런 것들도 안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스닥 쪽은 뭐 수출 대형 기업이 사실은 없는 기업이고 코스피는 그래도 뭐 수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수출과 내수 관계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 자체가 고스란히 지금 코스닥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우리가 뭐 내수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고 거기 하나 최근에 덧붙여서 국내 자금 흐름에서 조금 부정적인 거는 대출 규제를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금 뭐 스트레스 DSR로 좀 실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이러한 주택시장 자체로 쏠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그것도 안 좋은 상황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대출 자체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자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이게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뭐 상대적으로 악영향이 아닌가. 특히 이제 8월 이후에 우리나라 미국 증시는 그래도 반등을 하다 다시 꺾인 상황들이지만 우리는 거의 회복을 못하다가 사실은 지금 꺾인 부분들 자체는 국내 이러한 내수나라든지 유동성 흐름도 사실은 적잖은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쉽게 금리를 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조금은 강력한 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줄까요? 예, 뭐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출 금리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주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저도 나오다 보면 이제 결국 정부 쪽에서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 쪽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고 지금 다행스럽고 뭐 다행스러운 거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 서울 지역이 조금은 둔화를 되고 있어서 결국 10월 달에 금리를 결국 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25p 내려서 과연 내수가 살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사실은 금리를 내려줘야 내수 경기가 뭔가 꿈틀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 주식시장의 또 하나 악재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금투스라든지 이러한 것들 논란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 자체도 계속 그 연말로 갈수록 사실은 이런 자금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부정적인 것들로만 좀 꽉 찬 예, 꽉 찬 주식. 증시이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제가 겪었던 기존의 경기 침체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이라는 미국 지표를 보게 되면 뭐 제가 드릴 수 있겠지만 침체로 저는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비컷 가능성도 사실은 좀 오히려 좀 살아나는 분위기에다가 만약 경기 침체를 간다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라는 거는 상당히 소프트하게 사실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얕은 어떤 경기 침체라고 하면 이미 주식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 미국 시장의 주식시장,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저점 자체는 조금 그래도 좀 다가온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